클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가 감염력이 가장 높은 발병 초기에 클럽을 찾으면서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건데요. 지역사회로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으려면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부산의 클럽을 찾았던 남성이 닷새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사람은 500명이나 됐지만 추가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의 경우 용인 환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4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벌써 2차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둘 다 밀폐된 클럽인데 확산 여부가 달랐던 건 환자의 감염력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 클럽은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 방문한 반면 이태원 클럽은 환자가 증상이 발현된 날 찾았던 겁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시작된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고 감염력도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배출량은 비슷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시작되면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훨씬 바이러스 배출이 용이해지니까 더 높다고 하는 거죠. 그날 이태원 클럽을 찾은 사람은 약 1,500명.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들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클럽의 출입 명부에 적힌 이름과 연락처는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가 상당수이고 카드 내역과 GPS 등으로 추적한다 해도 신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클럽 출입자들의 특성상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또 공개되는 동선이나 시간대에 노출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자진 신고하시고 진료 및 검사를. 방역당국은 특히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인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가격리하며 증상 여부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유흥업소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젯밤 저희 취재팀이 서울 시내 클럽들을 가봤는데요. 클럽에서 대규모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인데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더구나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거나 서로 가깝게 춤을 추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 입장하려는 사람들로 대기줄이 옆 건물까지 이어졌습니다. 클럽 앞 도로는 손님을 태우려는 빈 택시와 고급 수입차들이 뒤엉켜 복잡합니다. 강남과 홍익대 주변 유명 클럽들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볼 사람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감각심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명률도 낮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클럽 측은 감염병 예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입장객들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방문객 명단을 적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기록한 인적 사항이 사실인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클럽을 찾아온 이용객들도 그리 긴장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걱정되거나 이런 건 좀 없으세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안에서는 다 안 벗어요, 지금. 안에서도 다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사실일까? SNS에 올라온 일부 클럽의 내부 영상입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턱에 걸쳐만 놓는 등 엉터리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클럽 안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클럽 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클럽 안 인원만 수백 명이 넘는 데다 혹시라도 단속이 시작되면 이를 피하는 방법도 준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속반이 딱 뜨잖아요. 그럼 일단 이 앞에 가게들이 잠깐 제재를 해요. 하는 동안에 벌써 무전으로 마스크 쓰라고 벌써 다 알려줘 버려요. 클럽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에서 간격 유지하고 발을 찍고 신상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하니까 단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 생계를 걸고 하는 건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는 클럽을 거점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 중엔 서울에 콜센터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선 이미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죠. 다시 콜센터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코레일 유통 본사 사옥입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카카오뱅크 콜센터 남성 직원 한 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오늘 판정을 받은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으니까 카카오뱅크의 하도급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은 연휴 기간이 시작된 4월 말부터 지난 6일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지난 7일 다시 회사에 나와 근무했습니다. 8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렀고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들은 코레일 유통 본사 건물의 12층과 14층, 15층, 16층 등 4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남성 직원은 16층에서 근무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만 7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일을 했고 4개 층에서 모두 2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콜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저희가 100여 명 이상이 근무하던 곳인데 그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서 이제 칸 띄우기를 하죠. 마스크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 안 시키고.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콜센터 업무의 특성상 집단 감염 우려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뱅크 콜센터가 입주해 있던 코레일 유통 본사 건물 4개 층은 폐쇄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어제 오후 콜센터 직원을 모두 조기 퇴근 조치하고 앞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함께 근무한 70여 명의 직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기류의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숙박업인데요. 숙박업주들은 가뜩이나 힘들어졌는데 자신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말로는 서로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고. 처음 온 곳은 서울 신촌역 인근의 숙박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평일은 21,000원,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6만 원 받았는데 인건비도 나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못 쓰죠. 최근엔 코로나19 탓이 더 크지만 업주들은 그전에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고 호소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숙박업에 광고를 올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매 거자 먹기로 이 안에 발을 디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숙박 예약 앱에 내는 광고비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싼 광고를 안 하는 업소는 도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광고비는 또 따로 책정이 되고. 수수료 따로 먹고. 네, 말로는 서로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고. 광고비는 4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가 있어요. 근데 광고를 제일 낮은 걸 하면 맨 밑에다 놓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300만 원 이상 해봤다 하시는 분이 손님이 좀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게 다 나가는 돈이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저희는 한 자리도 안 돼요. 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면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더 적자를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숙박 하나, 방이 27개가 있는데 예, 둘, 공휴일이라 9개. 아, 우리도 좀 비싼 광고를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쿠폰이 나가는 거가 뭐 어차피 우리가 낸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최저가 광고보다는 많이 오겠죠. 근데 차 떼고 푸 떼고 하면 남는 것 없듯이 안 하자니 손님이 없고 하자니 이것저것 나가는 잡다.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투자해야 할 돈을 광고비에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뭐 횡포다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배달의 민족 정도는 행복하죠. 배달 앱보다 더하다는 숙박 예약 앱의 과잉 광고비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중소형 호텔 기준으로 숙박 앱 시장은 현재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측은 전체 모텔 중 25% 정도만 입점했다고 말하는데 숙박업 중앙회는 고객 방문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야놀자의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야놀자 앱에서 예약을 하면 일단 수수료가 세금 포함 11% 붙습니다. 참고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최근 올려받으려다 논란이 된 수수료가 5.8%였습니다. 야놀자는 여기에 광고비까지 매달 최대 300만 원이 더 붙는다는 겁니다.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숙소라면 최대 400만 원 넘게 숙박 앱이 떼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숙박 앱 여기어때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숙박업주들이 남는 게 없다며 하소연하는 사이에 야놀자의 국내 매출은 지난 4년간 7배 넘게 늘었는데요. 결국 일부 지역의 숙박업주들은 다 같이 광고를 내지 말자며 단체 행동까지 나섰습니다. 이곳은 대전 유성구인데요. 지난 7월부터 이 지역 숙박업주분들이 숙박앱에 고액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숙박 앱들 홍보하는 그런 입간판들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 호텔도 지금 앱에는 있거든요. 상단에 광고가 노출이 돼 있고요. 광고비에 대응하시려고 협상도 하셨다고. 예. 작년 했었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장사 안 되는 쪽에서 다시 또 가입하고 또 금액이 큰 상품으로 올라서 또 광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흐지부지 됐구나. 그 체인점 형태의 숙박업소가 등장하면서 그 업소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같이 광고를 하게 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숙박 앱이 자체 브랜드 호텔까지 내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건데 이런 주장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안 서북구로 검색을 하면요. 최상단에 떠 있는 호텔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곳입니다. 반경 1km 안에 그 야놀자 프랜차이즈점이 3개나 있고요. 이것도 우리도 광고도 200만 원 하는데도 안 뜨네. 한참 내려가야 돼. 이만큼 내려가야 되네. 네, 우리가 220짜리가 지금 222 봐보세요. 하나, 둘, 31, 32번째에 나와요 지금. 이 체인점이 들어오면서 서로 출혈 경쟁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로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나는 재료 대고 서비스 제공하고 하고 돈은 저기서 벌어가는 거예요. 광고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플랫폼이나 마찬가지고 2년 전부터 직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뭐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갔던 지역마다 최상단에 항상 야자 호텔이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연이라고 봐요. 네, 그 점주분께서 아마 광고를 진행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박업 중앙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정위 측은 적정 광고비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고다나 에어비앤비 같은 광고를 안 받습니다. 수수료만 받고요. 그런데 야놀자나 여기어때는 우리 숙박업을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죠. 숙박앱,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같이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번 숙박앱 광고비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상생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의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전국에 비가 왔죠. 건조주의보 속에서 오랜만에 내린 비였는데 일부 남부지방에선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과 함께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 돌산읍의 한 마을.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로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농기계 보관 창고도
갑자기 밀려 들어온 빗물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꼭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바다에 뭐 배를 띄우는 거지 이게. 우리 그렇게 범람해가지고 막 창고고 뭐 소막간이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무게까지 다 들어가네. 무게. 아이고. 전남과 제주 지역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고흥나로도에는 121mm가, 특히 제주 감각봉에는 무려 35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보성과 영광 등 전남 1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제주 지역에는 소형 태풍과 맞먹는 초속 30m에 가까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에서는 30편이 넘는 비행기가 결항됐고 20여 편의 비행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광주 전남 지역에 20일 가까이 지속되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적약이 남해안으로 지나서 시간당 30mm 강한 비가 고흥 및 해남 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호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오늘 오후 모두 해제됐지만 모처럼 내린 비에 남녘 곳곳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